안녕하세요. 느린아이 연구소 대표 김동욱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의 늦어진 발달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물론 좋은 기간, 또 좋은 선생님, 그리고 많은 수업 시간,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그 여러 가지 기준보다 우리 아이와 항상 함께하는 부모님의 깨달음, 그리고 특히 엄마의 깨달음이 아이의 발달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기간, 좋은 선생님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일 전문기관이나 선생님께 맡길 수가 없잖아요. 무척 제한적입니다. 일주일에 2시간, 3시간, 많아도 4시간, 5시간, 그리고 더 많아도 10시간을 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열심히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나머지 시간, 그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게 될 텐데요. 이때 그 많은 시간 동안 엄마가 얼만큼 우리 아이를 이해하고 접근하고 함께 해주는지에 따라서 아이의 발달 속도는 무척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이를 얼만큼 이해하는지, 무엇을 해주는지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우리 엄마가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더 발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느린 아이들의 경우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말을 못해요 또는 걷는 것이 느려요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잘 아시는데 우리 아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약한지, 소근육이 아주 약한지, 대근육이 약한지 또는 어떤 조작이나 협응이 안 되는지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들은 잘 모르실 때가 많아요. 우리 아이를 잘 관찰하면 가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쉽게 저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밥 먹는 것부터 잠자는 것, 노는 것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 아이가 정말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는구나, 말하는 게 좀 부족하구나, 또는 친구랑 소통하는 게 안 되는구나, 또는 힘을 쓸 때 힘을 쓰지 못하는구나, 점프가 안 되는구나, 또는 놀이할 때 적절한 말을 하지 못하는구나, 여러 가지 우리 아이가 가장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그 반대로 잘하는 것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아이에게 가장 약하고 부족한지 그것을 먼저 찾는 것이 빠른 길이에요. 그 약한 곳을 찾아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고요. 발달의 속도를 높이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아이가 그럼 도대체 얼마나 느리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말하는 것이 또래 아이에 비해 6개월 정도 늦다, 1년 정도 늦는다, 또는 걷는 게 1년 정도 늦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 아이의 현재 위치에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가 지금 6살인데 언어 수준은 4살이에요. 그런데 6살 기준으로 말을 하거나 어떤 것을 요구하면 상당히 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지 이것도 꼭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 우리 아이에게 맞는 맞춤 처방, 올바른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때는 다니시는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의 전반적인 상태, 그리고 지금 현재 발달의 수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전문기관에 다 맡기면 좋아질까요? 간혹 부모님들께서 저는 아이 양육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훈육하는 방법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데 하나씩 하나씩 접근하시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전문가에게 조언을 들으시고 또 우리 아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잡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아이가 지금 현재 단계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단계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잡는 것은 너무 좋은데요. 그 시간을 전부 다 교육기관에 맡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맡긴다고 해도 집에서 생활하시는 패턴이나 습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의 발달의 속도는 빨리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잘 파악하시고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쉬운 것부터 직접 부딪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부모님과 아이하고 일상에서 보내는 시간은 아주 작지만 수도 없이 부딪히고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역할, 특히 어머님의 역할이 저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시간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매일 20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부분은 물론 제가 뒤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쉬운 것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매일 20분이에요. 물론 30분, 40분, 1시간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일로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20분을 해드리라고 말씀드려요. 20분이면 할 수 있잖아요. 이 20분만큼은 우리 아이한테 온전히 시간을 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고 우리 아이에게 집중하시고 또는 우리 아이가 부족한 것들 그것이 감각일 수도 있고 사회성일 수도 있고 언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 부분을 하루의 일과처럼 저녁 식사를 하신 이후에라든지 어떤 시간을 정하셔서 이 시간만큼은 우리 아이하고 그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습관이 안 돼서 힘드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매일매일 가르쳐 드리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선생님 20분 금방 지나가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습관이 되시고 하루에 일과가 되시면 20분이 아니라 30분, 40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쉬운 것도 하실 거고요. 또 그 쉬운 것들을 실천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참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평일에 매일매일 하지 않으시다가 주말에 몰아서 3시간, 4시간 해주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주말에 아이와 놀아주고 경험하게 해주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 주말에 3시간, 4시간 몰아서 하시기보다 매일매일 20분 이상, 최소 20분 이상 시간을 내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 아이의 잠자는 뇌를 내가 오늘 깨워주었구나, 흔들어 주었구나, 활발하게 움직여 주었구나 하시면 돼요. 이 20분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놀랄 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치료기관이나 전문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는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 아이의 특성이나 우리 아이의 어떤 부분들을 더 잘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이렇겠죠. 집에서의 어떤 환경이나 어렸을 때의 과정 또는 습관들, 그 아이의 특징, 매일같이 잠을 자고 먹고 같이 살아가는 부모님이 어쩌면 전문 선생님보다 더 잘 발견하실 수 있어요. 물론 교육하는 선생님도 찾을 수 있겠지만 어머님보다 아버님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부모님이 한 번이라도 더 자극해 주시고 한 번 더 경험하게 해주시고 한 번 더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밑거름이 되고 그것이 자산이 되어서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이가 생각지도 못한 반응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힘내셔야 되겠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엄마가 웃어야 아이도 웃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평정심을 갖고 또 평안함을 갖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으면 아이도 참 안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어머님이 예민하시거나 불안해하시거나 또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시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아이들도 똑같이 그래요. 자, 엄마의 웃는 모습 어쩌면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 특히 우리 어머님, 우리 아이가 느린 아이라는 것을 아셨을 때 무척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막막하고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빨리 털고 일어서야 돼요. 그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로 아이를 바라보면 아이가 예쁘지 않을 수도 있고 아이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아이가 다 느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나름대로 풀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푸시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지금은 비록 좀 늦은 것 같고 또래들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믿어주시고 아버님을 믿어주시고 오늘 하루 신나게 힘차게 매일매일 살아내신다면 우리 아이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편안한 일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먼저 힘내시고 엄마가 먼저 웃으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되고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느린 아이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무표정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무표정인 경우에 엄마도 무표정인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엄마가 웃지 않으세요. 엄마가 무표정으로 말씀하시면 아이도 그 표정을 배울 수가 없어요. 반대로 엄마가 잘 웃으시는 분은 아이도 잘 웃습니다. 그런데 이 웃는 거 엄마의 웃음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가 웃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감정을 알고 이 안면 근육을 움직여서 웃을 수 있다는 거 정말 발달에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엄마가 많이 웃어주시고 아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웃는 거구나 하고 웃는 얼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우리 부모님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가 더 열심히 오늘 하루를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절실한 하루하루를 싸우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말을 못하고 또는 잘 걷는 게 잘 안 되고 점프가 안 되고 친구들하고 놀이가 안 되고 소근육이 약해서 뭔가 만들고 싶은데 만들어지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위축이 되고 자신감이 떨어져서 아이들 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그냥 나는 괜찮아 이럴까요? 아니요. 수도 없이 그 부분을 이 아이도 일어서고 싶어서 그런데 방법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아이도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일어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도 지금 충분히 힘들고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가 좀 더 많이 도와주고 방법을 알려주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 어머님 오늘부터 우리 아이를 볼 때 활짝 웃어주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 아이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약점, 부족한 것, 잘 안 되는 것, 싫어하는 것, 이것을 더 빨리 발견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의 맞춤 처방, 올바른 방향 잡기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시간을 아낄 수 있고 허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매일 20분 가정 코칭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20분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꾸준히 쌓이면 놀랄 만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네 번째, 엄마가 웃어야 아이도 웃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웃고 자신감 있게 뭔가를 드러낼 때 발달의 속도는 쑥쑥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